자, 원래 좋을 땐 좋은 이야기들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는 어떠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하이닉스와는 뭐가 다른 건지, 또 만약 이번 주 변동성이 동반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분명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월요일장 우리 삼성전자 완벽 그 자체 너무나도 완벽한데요. 오늘도 신고가죠. 프리마켓장부터 또 급등이 나오면서 무려 19만 4,8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말로만 듣던 꿈의 20만 전자 진짜 코앞에 두고 있고요. 코스피도 무려 5,900포인트를 찍고 왔었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번 주가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삼성전자 비슷한 상승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100만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까지 강한 이유, 무엇보다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었죠. 미국 연방 대법원은 근래에 트럼프가 추진했던 관세는 대부분 위법이다, 이거에 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는 것인데요. 자, 우리 한국은 미국의 이제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금요일의 미장보다 더 큰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한테는 방심은 없습니다. 현재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우리한테는 빼놓을 수 없는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가격적인 면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어제 이 주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약 17만 5천원 부근, 이 구간이 우리의 마지막 분할 매수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 여러분들 다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도 다시 신고가를 좀 찍었었기 때문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때와 이때 뭔가에 좀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명 똑같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구간은 이 5일선과 11선에 대한 이격이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꾸역꾸역 우리 개미들 물량 털어가면서 올라오기 바빴다면 지금의 구간은 이렇게 축적해낸 힘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쉽게 빠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겠죠. 왜? 코스피 1등 종목 삼성전자가 이러했던 흐름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습성을 잘 활용해야 될 때라고 봐요. 보시면 이제는 여러분들 약 18만원 부근입니다. 11선은 더 올라와 줄 거기 때문에 이번 주 만약 변동성이 동반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가격을 주시하면서 지금의 삼성전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섣부른 매도는 여전히 금지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월요일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래 좋을 땐 좋은 이야기만 나오지만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라고 봐요. 바로 대신증권에서 나온 우리 삼성전자의 매수 리포트인데요. 꽤나 신빙성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이렇게 27만원으로 잡았죠. 그러면 현재 주가에서 기대값이 약 45% 이상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대박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최대 강점이 뭐죠? 바로 HBM4로 엔비디아에 가장 먼저 납품을 한 거, 이것도 맞지만 이 직전의 과정이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자, 하이닉스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를 생산하면 이거 패킹 공정을 누가 해요? 바로 TSMC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생산부터 패킹 공정까지 자체 소화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엔비디아에 한해서는 하이닉스한테 점유율이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전략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다 해. 그리고 최신형 칩도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고객사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객사 입장에서도 납품을 받을 때 시간적인 측면이나 금전적인 측면을 모두 혜택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또 다른 전략 HBM4로 인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것이죠.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삼성전자는 통째로 먹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의 최대 경쟁사인 요 AMD도 삼성전자의 HBM4를 공급받고 있죠. 심지어 테슬라, 그리고 이제는 IBM, 바이두, 퀄컴까지 삼성전자는 고객사로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이닉스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의 하이닉스 HBM4는 엔비디아 말고 밝혀진 고객사들이 있나요? 없죠. 이것이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분명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가장 먼저 이 최신형 칩으로 시장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캐파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러한 현상이 지금의 삼성전자를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블랙록이 우리 삼성전자의 장내 공개 매수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코스피는 무려 5,900포인트, 또 이거를 이끌어주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 우리가 정말로 지금의 삼성전자를 공략하지 않고서 100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뭐래도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입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21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시즌이 우리한텐 더 큰 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도 잘 올라, 배당도 분기별로 꼬박꼬박 줘, 심지어 특별 배당.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같은 구간이 이 삼성전자의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자, 물론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구간일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이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이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월 22일 어제 일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3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2월 23일 월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대원전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 요 데이터 센터, 그렇다면 요 인공지능과 엮여있는 전력주를 보자. 자, 바로 어제 일요일 밤이었죠. 이 젠슨왕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잖아요. 자, 게다가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식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냐면 이 3박자가 또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금요일에 나왔던 이 봉 또 완벽하게 거래량이 붙었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정배열인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쏟아냈던 이 부근 그리고 저항을 맞았던 이 부근 금요일자로 아주 미세하게 돌파를 시키면서 마감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확률상 정배열이기 때문에 이때랑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 이슈 금요일에 시간에서 뉴스까지 붙었다, 요 공시까지 나왔다. 이건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한시한 봉을 보면 최근 이 대원전선만의 특성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대원전선 오늘 월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2월 23일 월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깔끔하게 29.99% 상한가 바로 직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가 단 3.8% 뛰고 급등 바로 났어요. 자, 그러면 얼마가 수익이 난 거예요?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5, 6%가 넘죠.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화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요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월요일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나왔던 소식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핵심을 알아야만 하는데요.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말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블랙록 포트폴리오에 다시 추가가 됐죠. 약 8년 만에 블랙록이 이 하이닉스를 재매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블랙록 포트폴리오에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종목들을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여기에 시드 5% 이상의 지분, 이 매수를 할 경우에는 공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블랙록 포트폴리오의 약 12% 정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ETF와 펀드까지 다 포함인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은 뭐 아마존, 메타, 뭐 마소,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은 매도를 진행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도 좀 짜고 치는 고수톱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록 한국 기업 ETF 테마의 사상 최대 자금 유입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블랙록이 갖고 있는 한국 기업의 상위 주요 지분 1등이 삼성전자고요, 2등이 SK 하이닉스, 3등이 우리금융지주, 4등이 네이버입니다. 여러분들 이 네 기업의 공통점이 뭐예요? 최근에는 국장의 특성상 변동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확률상 이렇게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블랙록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무려 이렇게 1120조, 글로벌 시가총액도 벌써 이렇게 14위에 올라선 모습인데요. 진짜 대단하고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1등은 당연히 엔비디아, 2등은 애플, 3등은 알파벳. 반도체 기업에서는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다음으로 우리 삼성전자가 시총이 가장 높다. 자, 지금의 SK 하이닉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구간, 가격, 여러분들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지금의 구간 여전히 홀딩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다만 이 신규 진입자분들이라면 저라면 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차로는 요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요 5일선과 11선이 접촉되는 구간, 여기서 2차 대응을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요 구간입니다. 약 18만원 부근, 여기서 마지막 3차 대응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보유자분들도 충분히 담아볼 수 있는 가격이 다시 오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쫄지 말고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서 지금의 장을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지금 섣부른 매도는 금지라는 거, 이거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금요일에 미장은 다시 상승세를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장도 예상했던 것처럼 묵직했었는데요.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위법이다. 고스란히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이 특정 섹터에 한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바로 키포인트거든요. 이러한 국장의 특성은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중요한 부분은 이거. 최근에 이 케빈 워시가 어찌됐든 비둘기성 스탠스를 좀 취했었기 때문에 원했던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제 남은 2월달만큼은 증시를 이렇게까지 빠뜨릴 만한 이벤트는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떨어질 명분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장을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거고요. 내일 화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역대급 정산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정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격차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요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요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는 종목들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